자, 안녕하세요. 오늘 공유할 내용은 과목별 세부 특기사항에 작성할 수 있는 데이터를 모으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설문지를 이용해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방법은 같지만 결과는 다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자, 근데 지난번에 제가 잠깐 얘기했었습니다. 설문지의 답변을 한 번만 할 수도 있지만 여러 번 설문을 답할 수도 있다. 자, 그래서 답을 여러 번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죠? 자, 그걸 이용해서 세특 사항에 세특을 기록할 때 필요한 정보를 수업 시간에 바로 입력하게 하는 거죠. 그런 양식을 만들어 놓고 제가 그 설문지에 계속 답을 하는 겁니다. 매 시간마다 네다섯 명 오는 뭐 10명이 되면 10명이 됐고 다 하면 다 답변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거기다 설문지를 10개를 답변을 다 해버리면 10명의 데이터가 생기는 거예요. 20명을 답변을 하면 20개의 데이터가 생기는 거죠. 엄청 좋은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휴대폰을 수업 시간에 들고 가는 것이 살짝 문제가 되죠. 근데 사실은 옛날에는 휴대폰이 전화였잖아요. 그죠? 전화를 수업하는데 들고 간다? 이건 문제가 되는데 지금은 그게 전화라고 생각하기는 좀 힘듭니다. 휴대폰이 지금은 휴대용 컴퓨터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죠? 요즘 그 연수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교수 평기인가요? 교수 평기? 교육 과정과 수업과 평가와 기록이네요. 그죠? 교수 평기 그거에 대한 연수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수업 시간에 일어나는 상황을 교무실에 와가지고 기억해서 적는다는 것은 좀 힘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펜을 들고 매일 쓰는 것도 되게 답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게 좀 익숙해지면 상당히 편리하지 않을까. 저는 아직 한 번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작년에 학교에서 그 수업을 하면서 그걸 직접 만들기만 해보고 이게 되게 편하겠다 여기까지만 했었는데 올해는 직접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지난해에 제가 이제 책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해봤는데 어떤 단점이 있냐면 1학년 7반이 거기 있고 1학년 6반에도 아이가 거기 기록된 내용이 또 다른 내용이 있고 이렇게 한 페이지에 막 흩어져 있어요. 그 한 아이의 A라는 아이에 대한 데이터가 책의 여기저기에 막 이렇게 흩어져 있다는 거죠. 그걸 이렇게 찾아가면서 보려는 게 되게 불편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불편한 거를 제가 작년에 느꼈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휴대폰에다가 바로 다이렉트로 기록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요걸 기록을 했을 때 뭔가 불편한 게 또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편리한 방법이 있으면 그걸 또 연구 자료로 또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설문지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되겠죠.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건 뭐죠? 과세특의 데이터를 모으는 작업입니다. 그죠? 예. 자, 그러면은 일단 여기 오른쪽 마우스 이 폴더 드라이브 안에서 아무거나 눌러도 되고 새로 만들기 눌러도 됩니다. 제가 해보니까 여기서 그냥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도 바로 나오더라고요. 더보기에 설문지. 설문지에 좀 양식이 있어요. 근데 지난 시간에는 템플릿을 가지고 했었기 때문에 오늘은 빈 양식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빈 양식. 빈 양식은 이렇게 생겼어요. 제목을 쓰는 칸이 있고요. 첫 번째 질문 쓰는 것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빈 양식에는. 자, 제목이 없는 설문지로 이름이 있는데요. 자, 여기에다가 과세특 데이터 수집용 설문지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자, 설문지 설명. 자, 이게 설문지인데 설문제가 됐네. 설문지. 자, 만약에 아이들한테 설문한다면 요 설문이 뭔지를 좀 설명을 해주면 좋겠죠. 그죠? 근데 이거는 뭐 내 혼자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별로 필요 없습니다. 여기는 여기 질문 첫 번째 질문은 학년 반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는 객관식 질문을 할 거고요. 그 학년이 제가 맡은 학년이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숫자로 이렇게 입력하는 것보다 여기 객관식으로 그냥 선택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학년 1반. 자, 그리고 그 밑에는 1학년 아니다. 2학년
5반 이렇게 하고요. 그 밑에는 2학년 6반 엔터하고 그 다음에 2학년 7반 이렇게 씁니다. 자, 여기를 클릭하고 입력을 해도 되고요. 자, 이렇게 여러 개 할 때마다 더 생깁니다. 아이들이 여기까지 봐요. 여기 옵션까지. 여기 이 부분은 안 보입니다. 여기에 끝나 있죠. 그죠? 여기 두 개는 지워야 됩니다. 제가 여기 7반까지만 이렇게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객관식 질문을 하고 필수 체크를 해야 되겠죠. 제가 이걸 입력을 안 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아요. 제출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위로 올라서 학년 반을 입력하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대단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해야 되는데요. 두 번째 질문은 여기 칸이 없잖아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간단한 방법은 여기 그냥 클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과 비슷한 거면 요거 복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복사하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똑같은 게 나오는 거죠. 똑같은 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다 수정을 해서 이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지웠습니다. 여기 휴지통이고 그 질문이 사라졌습니다. 요렇게 네모 박스가 지금 나왔는데 이게 그 질문진 겁니다. 얘를 삭제하면 그냥 사라져요. 복사하면 복사해서 밑에 하나 더 생기고 이 질문을 수정하려면 여기 가서 클릭하면 됩니다. 각각이 카드라고 생각하면 돼요. 제목 카드, 그 다음에 여기는 첫 번째 카드, 두 번째 카드 이렇게 있는 거죠. 자, 저는 얘는 이렇게 할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지우고요. 세 번째, 두 번째 질문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학년 반의 이름은 단답형으로 해야 되겠네요. 그죠? 자, 이 구글이 설문지가 대단한 것이 이름이라는 거는 단답형으로 주관식으로 쓰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가 지가 알아서 이렇게 단답형이 딱 나와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단답력 필수. 이름도 꼭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이거 빠뜨리면 안 되니까 이럴 때 필수. 자, 여기 하나 더 질문해 볼게요. 자, 이거는 이 구글 이 설문지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려주려고 하는데요. 전화번호라고 넣어봤습니다. 아, 전화번호 단답형이라고 바뀌어버리네요. 그죠? 자, 얘를 삭제를 했습니다. 자, 새로 하나를 만들어 볼게요. 주민등록번호. 자, 이렇게 했습니다. 엔터. 그거 단답형이 되네요. 그죠? 자, 그럼 뭘 해볼까? 전화번호 말고 주소라고 해볼까? 주소도 단답형이 되겠지? 생년 월일 이렇게 해볼까요? 생년월일. 아, 이것도 단답형이 돼버리네. 자, 다 단답형으로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내용을 쓰시오 이렇게 해볼까요? 내용을 쓰시오. 이거 보세요. 장문형으로 바뀌었죠? 쓰시오. 이렇게 대단한 구글 설문지라는 거죠. 자, 학년반을 선택을 하고 이름을 입력을 하고 이 아이들 이름을 다 클릭하면 터치하면 좋겠지만 그건 힘들잖아요. 그죠? 내용을 쓰시오 했더니 여기 장문형으로 자동으로 제가 나옵니다. 그 필수 이렇게 사항을 적어주면 돼요. 장문이라고 해서 꼭 장문이 돼야 되는 건 아니고요. 긴 칸이 나옵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입력할 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설문지 만드는 게 끝났습니다. 다른 거 만들 필요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름 쓰고 그 내용을 적으면은 데이터가 생성이 됩니다. 자, 응답을 누르고 응답에서 수집 선택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 제목이 없는 설문지라는 것이 하나 생기고요. 그놈의 응답도 생겼네요. 그죠? 자, 이 제목이 없는 설문지를 문제를 고쳐야 되겠어요. 뭐였죠? 과세특 다시 한번 들어가 보자. 자, 이럴 때 여기를 이렇게 제목이 지금 여기가 적용이 잘 안 됩니다. 여기가.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컨트롤 카피 복사를 한 다음에 여기에 가서 입력을 해도 됩니다. 저절로 딱 나오네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돌아가면은 이제 여기 다시 바뀌었습니다. 자, 여기 과세특 데이터 수집용 질문. 그리고 얘도 지금 똑같네요. 얘는 그냥 지우죠. 왜냐면 다시 똑같은 이름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들어가서 응답에 가서 설문지 생성을 하는데 수집을 하는데 새 스프레드 시트에다가 만들어라. 자, 이제 응답을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얘를 풀면 빨갛게 표시되면 답이 작성이 안 돼요.
그 링크를 클릭했을 때 응답자를 위한 메시지. 자, 여기는 이 양식은 더 이상 응답을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글씨가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친절하게 며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응답을 받습니다. 이렇게 써놔도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하고서 그 시간이 되면 얘를 풀어주면 되겠죠. 근데 뭐 이거는 상관없잖아요. 그죠? 어차피 애들이 링크를 모르면 쓸 수 없기 때문에 소용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두 가지가 생겼네요. 자, 그리고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공유를 해야 되겠죠. 그죠? 공유 링크를 가져오기. 자, 이렇게 링크를 가져옵니다. 그러면 링크 주소가 이렇게, 아이고, 링크 주소가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 링크를 다시 한번 볼게요. 공유. 자, 여기 이게 링크 주소입니다. 이 위에 있는 것이. 자, 전체를 더블 클릭하면 이게 엄청 길어요. 엄청 길어서 이렇게 엄청 길어서 이것을 카피 눌러도 저장이 되고요. 이렇게 됩니다.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다 이 설문지에 답을 해야 되니까 제가 보낸 링크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다 답변을 쓸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맞죠? 자, 그래서 만약에 다른 방식으로 설문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모든 웹 사용자, 이거는 그냥 인터넷에 아무나 복사해서 갖다 붙여놓으면 그 막 모두가 다 답변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로그인이 필요 없습니다. 링크가 있는 사용자, 얘도 로그인이 필요 없습니다. 특정 사용자, 얘는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휴대폰에 구글로 로그인이 되어 있지 않으면 답변이 안 나와요.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자, 로그인을 해야 됩니다. 자, 액세스 범위 여기에서 요거 하면은 메일 주소를 같이 메일 주소를 조사하거나 이렇게 또 개인정보 주민등록번호나 이런 걸 할 때는 로그인을 하라고 나옵니다. 자, 저는 이제 우리는 여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저장을 하면 어디 갔습니까? 이 아래쪽에 있네요. 편집자가 액세스 권한을 변경하고 새 사용자를 추가하는 것을 차단합니다. 새 사용자를 추가하는 것을 차단합니다. 이거는 뭐 괜히 했다가 좀 불편한 게 있으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자, 그죠? 어떤 카톡이 됐든 카톡이 됐을 수도 있고요. 단톡이 될 수도 있고 단톡방 혹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보내도 됩니다. 문자 메시지로 여기 링크 주소를 이렇게 붙이고 여기는 제목을 쓰면 되겠죠. 이렇게 과세특 설문문지 이렇게. 이거 이거 한글 짜증나요. 과세특 데이터 수집용 설문. 나 혼자 쓰는 겁니다. 나 혼자. 자, 이거 이렇게 해서 요 내용을 가지고 내 카톡으로 가서 나에게 보내기에다가 공지를 하나 하는 거죠. 요 내용을. 그러면 내가 나에게 보내기 딱 가가지고 공지 내용을 딱 보면은 이 링크가 나오기 때문에 그 링크를 클릭하면 설문지가 쫙 열리면서 제가 거기다가 답을 쭉 쓸 수 있습니다. 1학년 4반에 어떤 학생이 오늘 어떠한 짓을 했다. 이렇게 딱 입력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요것의 단점이 뭘까요? 단점이. 휴대폰을 들고 교실에 갈 때 휴대폰을 들고 가야 된다는 게 약간 단점입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그걸 틈날 때마다 기록을 해야 되는 게 단점이고요. 특별한 내용이나 아니면 벌칙을 준 내용 이런 것들도 휴대폰을 켜놓고 이렇게 휴대폰 보는 정도의 위치에서 말로 입력해도 되기 때문에 하품이 나네요. 지금 5시 50분입니다. 자, 그래서 말로 입력해도 되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장점도 되고 단점도 되죠. 근데 이제 책에다 쓰는 것보다는 이게 엑셀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내가 다시 이 내용이 엑셀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엑셀로 불러서 데이터를 소트를 하거나 정리를 다시 해버리면 반별로 모을 수도 있고 아이들별로 모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엑셀을 전혀 모른다면 몰라도 소트 정도만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자료를 엑셀로 불러서 바로 이제 정리를 하면 됩니다. 저는 올해는 이걸 이용해서 한번 해보려고요. 이걸 이용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좌는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강좌는 뭘 하죠? 내가 아까 거기 기록해놨는데 제가 자기주도 학습 설문지를 받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아이들 출석부를 만드는 엑셀 가지고 프로그램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아이들 이제 설문조사한 내용을 갖다가 데이터를 갖다가 탁 붙이면 이제 출석부가 만들어지고 자리표가 배정이 딱 됩니다. 거기까지 자동으로 되게 돼 있어요. 출석표 만들고 출석부를 만드는 과정. 그 자동이 됩니다. 자동. 선생님들 얼마나 편해요. 아이들 리스트만 쫙 넣어주면 출석부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아이들 자리가 배정이 됩니다. 엑셀을 잘 사용하면 자동화됩니다. 그래서 어떤 한 학생이 야자를 안 하겠다고 하면 맨 앞에 있는 시트에서 이름만 지어주면 출석부에도 이름이 빠지고 자리표에도 이름이 빠지게 돼 있습니다. 자동으로. 어떤 한 아이가 또 자기가 야자를 하겠다고 하면 아무 때나 그 출석표에 맨 앞에 시트에다가 그 아이의 반 이름을 딱 입력을 하면 그 아이의 자리와 출석부의 이름까지 딱 나오게 됩니다. 자, 오늘 공부할 건 여기서 끝나고요. 오늘 이거 한번 더 해보자고요. 뭔가 새로 생겼잖아요, 그죠? 지오지브라 얘가 뭐죠? 지오지브라. 내가 이거 구글 잼보드는 뭘까요?